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이 호칭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네, 사실은 뭐 수백억 주식 사기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희진 씨, 그 부모가 살해당한 사건, 용의자가 잡혔는데 범행 수법이며 시신을 유기한 거, 또 달아난 중국인 공범 3명은 달아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 범행의 퍼즐이 맞지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진 씨라면 뭐 비싼 차 보여주면서 비상장 주식 사라고 해가지고 뭐 오를 거다 해가지고 사기친 사람이죠. 네. 2013년부터 이제 증권 관련된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주식을 해서 뭐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얻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허위 정보를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비상장 주식을 뭐 50%에서 100% 정도 비싸게 팔면서 오히려 그 수익을 본인이 이제 가져가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잘하고 또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SNS에 본인이 뭐 실내 풀장이 있는 자기 집을 빌라를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피해자가 211명이 271억 원의 피해를 봤으니 1인당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그리고 추징금 13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 사진들이 있죠. 이게 아주 비싼 차라면서요. 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뭐 내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투자자다 뭐 이렇게 유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증권, 소위 이거 케이블 방송의 증권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사예요. 거기서 인기를 끌었고 거기서 뭐 본인이 또 추천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고 저런 모습이 자꾸 나오면서 연예계 활동까지인가 물론 케이블 방송입니다만 거기 가서 뭐 연예인처럼 행동도 하고 TV 출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1심하고 항소심하고 있으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200억 이상 잃었고 재판부에서 벌금을 200억 원 판결했는데 정작 이희진 씨는 거의 내지 않고 복역을 하고 있으면 황제 노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복역하면 얼마씩 깎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게 되면 노역장이 유치가 될 수 있고 3년 안에 그게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일당이 1,8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826만 원이 정확히 나오죠. 지금 뭐 구치소겠군요. 구치소에서 하루 있으면 일당은 하루에 1,826만 원씩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방식이 되는 건데 뭐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이희진 씨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근데 이희진 씨 부모가 피살됐습니다. 화면으로 구성했는데요.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인데 이희진 씨의 어머니가 사흘 전인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구급차가 와 있으니까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는 줄 알았지.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이희진 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집으로 갔는데 여기서 어머니의 시신만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7일이죠. 그제 살해 피의자 김모 씨를 경찰이 붙잡았고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이희진 씨 아버지 시신은 또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요. 김 씨라는 사람.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다고 우리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이 3명을 더 공범 3명을 모집을 합니다. 중국 동포입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날 이 중국 동포는 다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계획범죄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5일 날 그랬는데 2월 26일 날 어머니 시신은 그 집에 그냥 두고 장롱에 두고 26일 날 아버지 시신은 평택 창고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 창고도 김 씨가 자기 명의로 빌려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발견된 게 3월 16일 날 이희진 씨의 동생이 아버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에 가봤더니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날 이제 김 씨를 특정해서 잡고 나서 김 씨의 자백을 받았는데 그 자백 내용이 평택에 아버지 시신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 시신까지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부터 납득이 안 되는 부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주나 지나 아들 둘이서 3주 동안 보통 2, 3일 지나서 부모와 연락이 안 되면 전화 10번, 20번 하다가 안 되면 집에 가보고 했을 텐데 3주나 지나서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아니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 이 용의자가
어머니 명의로 카톡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이제 안부 같은 걸 물을 텐데요. 이 잡힌 김모 씨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네. 그랬어요. 본인이 마치 모친인 네.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안심을 시켰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게 한 16일 정도 혹은 20일 정도 지난 사이에서 너무 카톡으로만 계속 대화가 오고 가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신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 붙잡힌 김 씨와 뭐 이희진 씨나 뭐 부모나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뭐 투자로 돈을 잃었다든지. 지금 현재 용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네. 2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무를 받으러 갔다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터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집에 갔더니 돈이 있어서 금고에 있는 걸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네. 2천만 원 채무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석연치가 않고 두 번째로는 왜냐하면은 창고까지 빌려서 사실은 그러면 아버지 시신을 유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본인이 또 인터넷으로 그 3명의 중국 동포를 고용할 때도 경호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고용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죠. 2천만 원 정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사실은 5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든 돈 가방이 없어졌는데 그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는 금고에 있는 걸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가티라고 하는 30억 원짜리 자동차가 원래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이 형제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15억에 팔았는데 10억은 그 계좌 이체를 받고 5억 원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가방에 들고서 가지고 가는 것을 아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져간 것으로 보여서 2천만 원이 하나씩 아니라 여쭤볼게요. 다른 것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한 3가지 중에 중국 동포 공범 3명이 있었는데 미리 항공권까지 준비해서 살해하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3명은 들어갔죠. 네. 1명은 놔두고. 그러면 누가 봐도 2천만 원 받으러 간 건 아니고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외국으로 도망갈 것 같으면 본인도 도망가는 게 맞겠죠.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본인은 계속해서 한국에 있었고. 게다가 뭐 이렇게 4명이 그 중국인 동포는 그렇다 치고 본인까지도 CCTV를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서 돌아다녔다면서요. CCTV도 문제지만 저는 창고를 본인 명의로 빌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창고에 아버지의 시신을 갖다가 둘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 명의로 빌리지 말고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리던가 아예 빌려져 있던 것을 이용한 게 맞죠. 그것도 이삿짐 센터 고용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유기하죠.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창고를 빌렸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시신을 집어넣어서 이동한 것은 위장하려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본인이 직접 운행하면 여러 가지 의심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이삿짐으로 포장하고 위장해서 옮기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이름으로 창고도 빌리죠. 본인이 직접 CCTV나 상가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돈도 쓰죠. 이런 걸 보면 곧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건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행 내용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인 거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 사람의 범행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맞지 않는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차를 팔아서 그 비싼 차를 팔아서 그게 아마 이진 씨 이름으로 안 돼 있고 동생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희문 씨 이름으로 돼 있죠. 그게 아마 이제 법원에서 압류가 안 됐는 것 같은데. 그렇죠. 15억에 팔아서 5억 현금이 부모님 집에 가 있었고 그걸 절도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5억 원은 못 찾았고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5억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범행을 한 사람이. 근데 아마도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5억 원 중에 일부는 어쨌든 범행에 가담했던 3명한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줬을 텐데 그렇다면 밤에 떠날 때 과연 돈을 가지고 갔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돈을 현금을 많이 갖고 가게 되면 사실은 공항에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검색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계좌를 통해서 보내줬든 아니면 아직 지급하지 않고 어느 곳에 그 돈을 숨겨놨을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부모를 살해하고 이 김 씨라는 사람 붙잡힌 남아가지고 현장 다 청소하고 그래야 다음에 이삿짐 센터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어머니 시신하고 아버지 시신을 분리했는지가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분리했다 치더라도 왜 현장에 남아서 장시간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했느냐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은 도주도 안 하고 본인은 왜 도망도 가지 않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흔적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 좀 상당히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아까 5억 얘기했지만 그 5억이 현금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100만 원짜리 수표가 또 사실 여러 뭉치 들어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수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결국 들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식으로 게다가 본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현재 그 돈을 지금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주려고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가? 이것도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죠. 네. 그러면 역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복 범죄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왜냐하면 네. 지금 투자자들이 워낙 이진 씨한테 돈을 떼인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아까 270억 정도 손해를 입혔는데 지금 제대로 돈이 한 푼도 지금 손해 보전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명이 지금 집안 자체가 아예 망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 보니까 어머니도 뭐 투자 관련 일을 감사해요. 했더군요. 방송에도 나오고 네, 그랬다는데. 방송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니까 범행의 일정 부분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그러면 예측해 볼 수 혹시라도 있습니다. 예. 보복 범죄일 가능성이 그럼요.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충분히 있겠다. 있다고 봐야 네, 되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네, 저기 뭐 케이블 TV에서 나와서 저 사람만 믿고 투자했더니 그렇죠. 몇 전 재산 집안을 다 날렸다든지. 망한 거죠, 결국.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모님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석방됐다고요? 이진 씨. 그렇죠.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나오면 안 되지만 이제 부모님의 장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교도관이 호의를 하면서 네. 22일, 21시까지 구속 집행 정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표창원, 정태욱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